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러셀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박시우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먼 길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교학점제 이후 선택이 결과가 됩니다. 이렇게 제목을 좀 정해봤는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제 소개를 좀 드리자면 제가 이렇게 어머님들 앞에 설 때 항상 하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여기 목동역 앞에 양미의 산부인과에서 태어났거든요. 다 아시죠? 여기서 태어난 제 후배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인생 후배들. 근데 지금 오늘 출근해서 보니까 양미의 산부인과가 없어졌더라고요. 양미의 산부인과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오늘 그래서 구양미의 산부인과 출신 목동의 자랑스러운 목동의 아들 박시우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과학고등학교를 나와서 의예과를 합격을 했는데 수학이 너무 좋아서 수학교육을 전공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어떻겠어요? 미쳤냐고 하겠죠, 그쵸? 근데 제가 의대를 포기할 만큼 이렇게 수학을 좋아하고 잘하게 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자리를 했습니다. 자, 고교학점제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뭐 고교학점제로 달라진 게 너무 많지만 근데 그 중에서도 딱 우리 시험에 직결되는 두 가지 가져왔어요. 5등급제. 자, 5등급제에 1등급이 4%에서 10%로 늘어나니까 우리 아이들이 1등급 받을 확률이 좀 더 높아졌겠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제2수제도 우리 대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놀고 싶어서 놀고 나서 2학년 때 딱 정신 차리거나 군대 갔다 오면 1학년 때 안 했던 과목들 다시 제2수해서 좋은 등급 받으면 그 등급 들어가는 거잖아요. 고등학교에도 이거가 들어온다니까 제2수 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올해 어땠나요? 자, 진명여자고등학교 작년이랑 올해 시험을 제가 1번부터 22번까지 좀 이렇게 그 난이도를 제가 이 정답률에 맞춰서 색깔로 좀 표시를 했는데 원래 진명여고 이렇게 두 번째 장부터 어려운 문제 막 나옵니다. 그럼 세 번째 장부터 해서 어려운 문제 비중이 한 요 정도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요, 이거 빼고는 다 이 객관식에서 평이한 문제 나오다가 두 문제 어려운 거, 서술형 시작되고 네 문제 어렵고 조금 쉬워졌죠. 초록색 비율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쉬워졌구나 보실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신목고등학교 첫 장부터 우리 애들 괴롭히는 시간 뺏는 문제 있었어요. 두 번째도 있었고 빨간 문제도 이렇게 많았는데 지금 보시면 아주 평이한 이거 어디 다른 고등학교 문제 같죠? 신목고등학교 문제 안 같아요. 여기 7문제 제외하고는 전부 다 초록색 문제. 여기서 초록색 문제는 뭐냐? 우리 선생님들이 항상 하시는 거짓말 있죠. 뭐 교과서만 보면 풀 수 있다던가 수업만 잘 들으면 풀 수 있다던가 그 문제가 올해부터는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진짜로 이 초록색 문제들은 교과서 그리고 우리 시중 유형서 그리고 수업만 잘 들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고 이 빨간색 문제만 잘 맞추면 1등급 하겠네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제2수 문제가 들어갑니다. 자, 제2수 제도가 좀 미뤄졌어요. 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수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시험을 전체적으로 40점을 못 넘으면 방학 때 나와서 보충 수업을 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 학생들이 방학 동안 나오고 싶을까요? 안 나오고 싶죠. 그러면 누구도 안 나오고 싶을까요? 우리 선생님들도 안 나오고 싶습니다. 교사를 하는 이유 첫 번째 이유 방학이 있는 삶 때문이잖아요. 그쵸? 근데 방학 때 애들 나와서 가르치는 거 힘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문제를 조금 쉽게 내기 시작했어요. 제2수 제도는 제도로 딱 40점 이상이어야 된다 정해져 있으니까 이런 초록색 문제를 많이 내므로써 이것만 맞추면 제2수 커트라인, 미수 커트라인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2수 커트라인 때문에 난이도가 조정됐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많이 맞춥니다. 우리 이렇게 등급이 많이 9등급 때는 잘 나눌 수 있었던 등급이 5등급으로 적어지기도 했고 초록색 문제 쉽게 다 푸니까 금방 봤던 그 6, 7문제 빨간색 문제들 있죠. 그런 것들 한 문제, 두 문제 틀리면 등급이 확확 바뀌어요. 나 이 문제 하나 차이로 얘는 2등급인데 난 3등급이고 얘는 1등급이 됐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싸움은 그 상위 몇 문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우리 예비 고1 친구들 여기 앉아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들이 준비를 열심히 합니다. 우리 목동 아이들 시키는 대로 잘 하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막 예비 고1 수학학습법, 뭐 예비 고1 수학준비법 치다가 좀 안 되면 내신 잘 받는 학교 뭐 이런 것도 검색을 많이 해보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중학교에서 상위권 유지하고 중학교 거 많이 돌리고 또 고등학교 때 내용 많다니까 막 선행도 합니다. 이거 저도 목동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저 이거 다 해봤습니다.
제가 다 해본 것들이고 특히 저는 과고를 가야 되니까 선행을 많이 했겠죠. 수학의 정석 옛날에 한자 적혀있는 이 두꺼운 책 까매질 때까지 하고 다 쓰면 새 책 사서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제가 해봤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82명 중에 62등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지금 표정 보니까 과고 가서 그런 거겠지. 뭐 1번고 가면 잘하겠지 이렇게 했는데 제가 1번고 갔으면 잘했을까요? 1학년 때 고꾸라진 게 저한테는 좀 기회였어요. 제가 만약에 그대로 공부를 했다면 오히려 2학년 때 3학년 때 고꾸라졌다면 정말 큰일이었겠죠. 지금 우리 예비 고2 되는 친구들 부모님도 우리 아이 중학교 때는 막 올백도 받았었는데 근데 지금 왜 고등학교 가니까 좀 고꾸라졌어. 성적이 이렇게 나오는 거다. 처음 보는 성적이야. 이런 것도 많으시죠. 왜 그렇게 실패했는지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여기 제 책장인데요. 여러분들 집에서도 이런 책장 다 있는 거 제가 다 알아요. 제 집집마다 들러보지 않아도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3월, 4월에 사서 기말고사까지, 중간고사까지 다 풀어야 돼요. 근데 이걸 빨리 풀죠, 우리 목동 친구들. 이거 많이 풉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머님들께서 이제 서점 가서 더 사오세요. 특히 막 어머님들 막 어디 커뮤니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좋은 책이다 하면은 다 사오시면서 이것도 풀어봐 다 줍니다. 우리 아이들 묵묵히 풀어요. 목동 아이들 너무 착해서 제가 착하듯이 이렇게 풉니다. 근데 요만큼은 못 풀고 남겨요. 그러면 엄마는 막 이 책이 얼마짜리 네가 풀겠다고 사가지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도 그때는 많이 혼났어요, 저도.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당근을 올리면 괜찮겠죠? 그래서 다음 어머님들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무료 나눔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자, 이렇게 하면 중학교 성적 잘 올랐어요. 그쵸? 쉬운 문제 교과서 나오고 어려운 문제는 유형서에서 어려운 유형서 많이 풀면 되고 더 어려운 문제는 너도 못 풀고 나도 못 풀어? 안 풀면 돼? 이렇게 됐어요. 왜? A 등급이 30%에서 많이 퍼준 학교 50%까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A만 받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려운 문제라고 해도 자, 이 문제 모르겠어서 해설지 봤어. 그러면 생각지도 못하게 뭐 여기서 여기까지 보조선을 끄면 갑자기 닮은 도형이 뿅 나온대요. 아니면은 문제를 풀다가 무슨 신의 계시를 받았는지 통분을 하고 그거 옆에 거랑 없어진대.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풀려면 그렇게 풀어야 되는 특이한 풀이가 있었다는 거죠, 중학교 때는. 그래서 응용 그런 거 괜찮습니다. 없어도 되고 이 문제를 풀어봤냐 안 풀어봤냐로 나뉘기 때문에 불이 아니고 땡, 렉, 땡, 벨 이런 것도 풀고 뭐 센 수학 이런 것도 풀고 힘센 수학 이런 거 많이 풀고 갑니다. 그쵸?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서도 똑같이 공부를 하겠죠. 쉬운 문제 교과서 나오는 거 맞아요. 어려운 문제 선생님들 부교재에서 나옵니다. 더 어려운 문제는 모의고사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처럼 문제집 많이 풀고 부교재도 열심히 풀고 모의고사도 풀어가면 되겠네? 그럼 모의고사에서 본 문제 그대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대비를 해간 우리 진명여고 학생이 있다고 칠게요. 진명여고 이번 1학기 중간고사 문제였는데 보시면 위에 문제는 모의고사 문제예요. 고1 모의고사 문제고 노란색 해둔 부분은 다 똑같고 여러분 수학을 조금 아시면 이거 숫자만 바꾼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어간 학생들이 이 문제를 분명히 맞췄겠구나. 그럼 나는 이제 학습법 설명에 영어는 들을까 말까 모르겠다. 지금 빨리 가가지고 고1 모의고사 풀려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고2 모의고사 풀려야겠다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문제 집에 가서 풀 때 몇 개년 푸실 거예요? 요즘 트렌드 3개년? 아니면 5개년 정도 풀면 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2014년 기출이었습니다. 올해 2025년이죠. 제가 학교 갓 졸업할 때 그때쯤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푼다 10개년 풀고 그럼 안심될까요? 15개년, 20개년 풀어야 될까요? 우리 모의고사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그때부터 쭉 풀 수 없겠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공부법입니다. 그쵸? 자,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고 싶어서 그래도 죄송합니다.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풀면 좋으니까 이 문제를 콕콕 집어주는 선생님을 찾겠죠, 이제. 그래서 쪽집게 강사다, 내가 뭐 이만큼 적중했다, 이런 거 찾아가시려면 우리 선생님보다 무당을 찾아가야 되겠죠. 무슨 문제 나온지 신내림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를 5번 이상 풀어도 이 문제는 못 푼 학생도 많았습니다. 왜? 제곱보다 세제곱, 5제곱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만으로 절대 못 푼다는 거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예비 고1부터 시작할 건데 예비 고2 친구들은 내가 이렇게 공부를 했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유형의 문제가 아니라 논리의 문제다. 나는 못 푸는데 선생님은 이 문제 보면 처음 봐도 풀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출제 원리랑 풀이의 한계를 알기 때문이다. 적어놨는데요. 자,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하면 너무 옛날 사람 같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오목공원에서 몇 분 뒤에 만나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30분 뒤에 만나자 하면 여기서 설렁설렁 걸어가도 오목공원 도착하겠죠. 근데 6분 뒤에 만나자면 지금 바로 카카오 택시 불러가지고 내려가는 동안 불러놔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은 뭔가요? 우리가 오목공원까지의 거리도 생각해야 되고 제한 시간도 생각해야 되고 내가 택시비가 있는지 없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금방 봤던 진명요고 21번 문제는 출제 원리는 이제 2차 방식 근각계수 관계 그리고 켤레복소수 쓸 수 있냐 뭐 이런 것들을 썼어요. 그리고 문제는 항상 한계점이 있죠. 모든 문제에는 제한 시간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복잡한 거듭제곱을 할 수가 없다는 제한이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위 문제는 제곱인데 밑에는 세제곱, 5제곱이다. 모르는 친구들은 문제가 어려워졌네 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는 친구들은 하지 말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여기를 안 보고 다른 곳을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부분이 택시 타는 부분이란 거죠. 아, 나 근각계수 관계 이용해서 이런 어려운 지수들 줄여버리고 식 정리해야겠다. 그러면 옛날 문제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풀어본 친구들 유리할 수 있겠지만 이 문제를 걸어가는 방법, 세제곱, 5제곱 근해 공식으로 막 직접 구해 그리고 막 제곱을 해봐 이러면은 이 문제 못 푸는 겁니다. 만약에 풀었더라도 30분 걸리는 거죠. 근데 이렇게 풀었으면 더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나 이렇게 해서 풀었으면 그게 정답인 줄 알고 다음부터는 오목공원까지 20분 안에 걸어가려고 경보 연습을 해야 돼? 달리기 연습을 해야 돼? 이러고 있다는 거죠. 택시 타는 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문제 풀고 있지 않았던 우리 예비 고1 친구들 지금 경고 드리는데 이렇게 풀면은 시간 안에 못 풀어요. 그리고 목동 학교들 만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자,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언어로 재구성하는 훈련을 해라. 항상 이제 선생님들 하는 말씀 있죠. 나만 똑똑해지는 것 같아. 너네는 그대로인 것 같아. 이 말을 왜 그렇게 하시냐면 이 금방 어렵던 그런 문제들 선생님이 잘 이해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실생활 예시도 들어가면서 꼭꼭 씹어서 말랑말랑한 상태로 어미새 마음으로 여러분 입에 넘겨주죠. 그럼 여러분들은 딱 먹고 나 이해한 것 같아 이렇게 하시죠. 그쵸? 끄덕끄덕 많이 하시는데 자, 그렇게 하면 수학을 잘하게 된 게 아니라 나 지금 말랑말랑한 거 넘기는 연습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치아를 좀 강하게 해주셔야 돼요. 자, 오늘 자꾸 병원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은데 자, 그 여러분들의 치아로 그 딱딱한 문제를 씹어서 직접 삼킬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 새로운 내용이 아닌 새로운 정의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 고1 내용은 많다고 생각해서 막 열심히 선행을 돌리시는데 알고 보면 거의 대부분이 중학교 내용의 재정의일 뿐이죠. 그래서 새로운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실력을 지킬 수가 없다는데 제가 계속 수학 얘기만 했으니까 이제 좀 쉬운 예시를 좀 들고 왔는데 자, 만약에 우리 중학교에서 가위라는 걸 처음 배운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가위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손잡이에 손가락을 넣고 힘주면 종이를 자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요. 쉬운 문제는 하트 모양 잘라보세요. 조금 어려운 문제는요. 꽃 모양 잘라보세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중학교식 어려운 문제 있죠. 갑자기 눈꽃송이 모양을 만들어 보래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 해봤죠. 종이 접고 접어서 자르면 딱 펼치면 눈꽃송이 모양이 됩니다. 해본 사람은 할 수 있고 못 해본 사람은 못하고 그러니까 해보는 게 중요했던 그런 실용적 도구학습. 이 중학교식 문제라면 고등학교 때 가위를 배웠는데 또 배워. 근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날이 있는 두 개의 쇠를 교차시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뭐라고 나오냐면요. 핑킹 가위는 가위인가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생각을 해야겠죠. 아, 날이 있는 두 개의 쇠가 교차되어 있네. 사북을 박았네. 지뢰의 원리를 이용해서 종이 같은 걸 자를 수 있네. 아, 핑킹 가위는 가위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쵸? 제가 만약에 칼 2개를 놓고 가위냐 하면은 아니라고 대답을 하겠죠. 왜? 날이 있는 두 개의 쇠를 교차시키긴 했는데
사북을 박지 않았네? 그래서 아니다. 이런 식으로 기각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배운 함수가 그런 식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규칙과 대응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2학년 때 함수를 배웠어요. 36을 넣으면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가 나와? 이게 함수야 라고 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갑자기 집합 x와의 함수는 어쩌고저쩌고 대응하는 뭐 모르겠는 문제들, 모르겠는 문장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그 개념, 내가 이렇게 실용적으로 숫자를 바꿔주는 어떤 문제, 어떤 행동 이런 거에서 개념 일반화하고 추상화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못하면 이거 못하는 거 아시죠? 근데 함수 처음 배우는 것처럼 배우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쌓아왔던 실력 그대로 가져가려면 새롭게 배운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나 새로운 거 배운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한 번도 못 받아본 새로운 점수가 내 눈앞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게 좋은 점수는 아니겠죠. 그래서 새로운 점수 받기 싫고 나 중학교 때 잘했는 거 그대로 올려면은 재정의가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정리를 해서 이렇게 3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예비 고1 친구들이 집에 가서 바로 해볼 수 있는 거, 내가 고등학교 때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지금 푸는 문제들, 조금 어려웠던 문제들을 수학, 영어 하나도 없이 또는 최대한 덜 써서 어머니께 또는 동생에게 아니면 나 자신에게 설명할 수 있는지 여러분의 언어로 재구성해보는 훈련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예비 고2입니다. 좀 많이 기다리셨죠? 자, 예비 고1 친구들 4개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렇게 공부하겠구나 라는 걸 좀 들어야 돼요. 알겠죠? 자, 첫 번째 해볼게요. 배운 내용의 흐름을 잡아라. 왜 배우는지 모르는 채 쌓아나가는 공부는 그만해라. 이렇게 적어놨는데 제가 아까 못 드린 가위 얘기 끝내볼게요. 자, 아까 사북이라는 거 처음 들어봤죠?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 계세요, 혹시? 저기 국어쌤은 아실 것 같은데 제가 물어보지를 못하네요. 자, 사북이란 게 뭔지 몰라서 제가 사전에 쳐봤습니다. 그럼 사북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돌적이처럼 쓰이는 물건이다 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럼 돌적이는 뭐야? 돌적이를 또 쳐봤어요. 그러니까 여닫는 데 쓰는 쇠붙이다. 이렇게. 저희 공부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가위라는 공부가 있어. 근데 모르는 문장이 나와 하이퍼링크식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죠. 이게 제대로 된 공부 방법이다 했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 가위가 뭐야 물어봤는데 너 가위 몰라? 그러면 잠깐만 돌적이부터 알아야 돼. 자, 돌적이가 뭐냐면 여닫는 데 쓰는 쇠붙이인데 문에 달려있는 경첩도 돌적이고 막 이렇게 문제를 시작해요. 뭔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돌적이 얘기가 다 끝나서 이제 가위 하려나 보니까 사북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러면서 이것도 엄청나게 길게 하면서 이제 자, 가위란 말이지 이렇게 넘어가면 가위로 설명이 가기도 전에 지쳐버리겠죠.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미적분이 그런 식으로 짜여 있는 겁니다. 나는 진짜 미분을 해야 되는데 극한 얘기를 하면서 극한 함수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함수의 극한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미분이랑 관계없는 극한도 다 배워요. 그래서 극한에 대해 좀 알겠다 싶으면 연속을 배웁니다. 뭐 극한 값이 있다. 이 한 문장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미분으로 넘어가서 극한 연속 이런 거 알아야 되기 때문에 왜 이렇게 수학이 이루어졌느냐? 수학에는 위계성이 있어서 위에 거 설명하려면 아래 거 모르면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는 건데 아이들은 여기쯤에서 지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이 흐름을 잡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안 가르쳐주면 잘 못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라도 내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내용들을 흐름을 잘 잡아놔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해라 이렇게 적혀 있는데 자, 여러분들 문제 풀 때 모르는 문제를 풀고 싶어 라고 하면은 요 중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부터 먼저 보는 습관이 있으시죠. 그래도 이건 내가 전개해 볼 수 있겠는데 이거는 어떻게 어디 대입해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데 고2 때는 오히려 할 수 없는 게 큰 무기가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최대 최소, 상학함수, 뭐 적분 문제 이런 거에서 여기 미분, 우리 1학기 때까지는 2학기 때부터 미분 배우니까 최대 최소를 미분으로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미분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안 하시면 돼요. 그리고 상학함수, 미적분 2에서 배우는 내용을 안 쓰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겠죠. 문제 푸는데. 적분도
저희 2학년 때까지는 다항함수밖에 안 배우니까 어떤 초월함수나 치환적분, 부분적분 모르는 상태로 풀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 뭐 많은 어머님들께서 그리고 학생들께서 알아야 더 빨리 풀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2 문제에 만약에 분수적분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2 친구, 고3 친구 공부 잘하는 친구 딱 모아놨어요. 그러면 한번 풀어봐 하면은 고3 친구들 100이면 100 이런 것들로 한번 풀어보려고 시도를 해요. 근데 우리 고2 친구들 배운 적이 없죠. 또는 배웠어도 이 다항함수로 풀어야 되는 걸 아는 친구라면 이런 것들을 시도하지 않고 빨리 분수를 통분시켜서 없애버리거나 다항함수로 바꾸려는 노력을 한단 말이죠. 고2 문제가 딱 그 정도. 지금 고2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는 고3 문제 변형한 건데 변형을 하려면은 이런 것들을 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나의 고2 때 무기로 가지고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해라. 어려운 문제일수록 이쪽 길로 가세요라는 화살표보다는 여기로 가지 마세요라는 접근 금지 스티커를 붙여놓는 경우가 많다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세 번째, 내신 따로 수능 따로는 어불성설이다. 특히 우리 목동 지역 고등학교들 모든 학교 빠짐없이 모든 학교가 1학기 때 배웠던 내용 2학기 때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1학년 때 배웠던 내용 2학년 때 그대로 나와요. 2학년 됐다고 행렬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잘 생각해 주시면서 이렇게 문제 푸는 게 어렵더라도 이거 나중에 수능에 도움 되겠구나. 같이 공부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자, 고2 한번 정리를 해보면 다 같은 내용이죠. 배운 내용의 흐름을 잡아라.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흐름을 제가 잘 잡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제가 자가 테스트를 잠깐 준비를 했는데 집에 가서 자녀분들 보여드리거나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거 뭐 답도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생각보다 쉽게 대답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아직 흐름이 잘 잡히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흐름을 잘 잡아야겠다. 그럼 선생님 흐름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시는데 그런데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 윈터가 열리니까요. 너무 자연스러웠죠? 제 교재가 그런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적혀 있고 제 교재 이름은 셋바실인데요. 프랑스어로 셋바실 이것도 쉽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잘 지었죠. 그래서 개념을 나의 언어로 세세하게 그리고 겨울방학 때 1년 과정을 좀 빠르게 그리고 우리 학교 내신을 넣어놨는데 이제 아시겠죠? 이 내신 왜 넣어놨을까요? 내년에 똑같이 나오니까 아니죠. 이 개념을 배우고 스스로 풀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 부교재로는 주간 문제 나갑니다. 교재에 있는 문제 똑같이 숫자만 바꾼 문제라든지 같은 개념을 하고 있는 문제 꽉꽉 담았으니까 이걸 풀어오는데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그 주간 문제 제출하면 틀린 게 개개인별로 다르겠죠. 그 틀린 문제들 제가 직접 변형해서 직접 다른 문제 찾아서 오답 문제 드립니다. 그러면 개개인별로 컨텐츠가 여기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틀렸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드립니다. 그 다음 주에 틀렸어요. 다음 주에 또 드립니다. 언제까지? 제 도움 없이 여러분 스스로 맞힐 때까지. 객관식이다? 그것 때문에 맞춘다? 그러면 없애버립니다. 서술형으로 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맞힐 때까지 반복해서 제공드리겠다. 이거 하나는 제가 약속드립니다. 실전 문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범위가 되면 미니 모의고사를 치니까 이번 겨울방학 2달 동안 내가 1년에 한번 경험해 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맞춤 관리 프로그램 돼 있는데 특히 우리 어머님들 좋아하세요. 우리 애들이 학원에서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여기 사이트 들어가면은 우리 학생 이름 딱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뭐 배웠는지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설도 있으니까 학생도 보고 어머니들도 보는 그런 사이트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 주간지랑 개별 오답지도 같이 올릴 테니까 뭐 주간지 잃어버렸고 오답지 학교에 놔두고 왔고 또 뭐 새가 물어봤고 이런 눈높이 구멍 풀 때 그런 변명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주차별 테스트 성적 추이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상담하거나 이런 것들 개별 피드백 여기 코멘트로 달아놓을 생각이니까 여기 읽어보시면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로 부족하겠죠. 카톡 전용 채널 운영합니다. 특히 우리 조금 소심하거나 말 없는 여학생들이 여기 오면 말이 아주 많아요. 뭐 다들 그렇겠죠, 그렇죠?
제가 좀 부담 없는 페이스랑 오신 이렇게 1대1로 얘기해도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여기서 말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학습 중 막히는 부분 질문으로 해결하고 또 공부하다가 힘든 것들 나 선생님 우리 학교 선생님 이렇게 말하던데 뭐 수행평가 너무 어렵던데 이런 것도 다 들어드리고요. 선생님 저 오늘 점심에 뭐 먹을까요? 이런 것도 다 들어드립니다. 근데 그거는 조금 자제해 주세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저랑 소통 너무 필요합니다. 왜냐? 제가 여러분들 문제 푸는 거 보면 딱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아, 얘가 뭘 알고 뭘 모르는구나. 저는 기가 막히게 아까 그 무당처럼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떤 고민이 있느냐 이런 건 제가 모르겠죠. 그런 것들 말씀 주셔야 되고 저도 여러분들이 이거 잘하네 못하네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잘 압니다. 왜냐면 자기가 뭘 못하는지 모르면 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소통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그렇게 소통을 해서 이번 올해 2월에 한 1월 중순인가 7등급으로 들어온 아이예요. 최저 점수 7등급이고 평균 5등급 정도 되는 아이였는데 자, 뭐 고3 문제라 좀 어렵지만 딱 문제 주면서 이 문제 풀이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직 안 친해서 그렇겠죠, 그렇죠? 이렇게 예의 바르게 문제 주면서 물어보는 친구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풀고 너는 아직 5등급밖에 안 됐으니까 이 문제 풀긴 좀 그렇고 여기서 핵심 개념만 뽑아가지고 이거를 한번 풀어봐 뭐 이런 식으로 답을 줍니다. 근데 6월에 되면 이거 직접 풀이를 하기 시작해요. 이 풀이를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는 안 해요? 뭐 조금 알아보기 힘든 좀 이상한 문자를 적어놓긴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하긴 해야 되지만 딱 보니까 질문 내용이 조금 올라갔어요. 이거 0으로 나누면 왜 안 되는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 핵심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정의역을 잘 봐야지 뭐 대답을 합니다. 올해 8월에 문제 오류인가요? 여기까지 왔어요. 자기를 의심하던 애가 이제 문제를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5등급 아이가 이렇게 되게 힘들어요. 지금 5등급 아니 9등급제 5등급의 아이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어떻게 됐느냐? 그거는 다음 주에 수능 결과를 보고 제가 또 드릴게요. 올해 아이예요. 근데 엊그제 덮프 모의고사를 쳤는데 2등급 중반 하더라고요. 1등급을 노리긴 했으나 조금 아쉽죠. 그래도 우리 7등급에서 2등급 올라간 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 아이 문제 잘 푸는 아이가 아니라 저는 이 문제를 왜 냈는지 출제 원리를 알 수 있는 아이로 마치 선생님 같은 아이 만든다 항상 생각을 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네, 제가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까지 말씀드렸고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인데 뭐 어디서 들을 수 있는 뻔한 말 안 하려고 좀 노력을 했는데 혹시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저는 지금 제가 수학을 아주 싫어했던 그 17살 박시우에서 지금까지 오는데 조금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3년 안에 해내느라고 조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겪은 시행착오들 이 뜨거운 물에 손 넣어봐야 뜨거운 거 아나요?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 시행착오를 겪은 걸 여러분들이 갈 때마다 조금 막아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강사가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맨 첫머리에 선택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학교에서 과목 선택인가요? 아니죠. 문제집 선택인가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던 공부 그대로 해서 그대로의 성적을 받을 것인지 문제에 대한 정확한 태도를 바꿔서 더 나은 성적을 받을 것인지 이걸 오늘 선택하고 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마지막 인사말, 제 이름을 넣은 인사말인데요. 자, 곧 뵙겠습니다. See you soon. 감사합니다.